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배워온 역사와는 전혀 다른 우리 조상들이 숨기려 했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학교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 서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마주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학생, 유키입니다. 우리 집은 비교적 전통적인 일본 가정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5명이 함께 살고 있었죠. 특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답니다. 식사 시간에는 종종 정치나 역사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일본의 과거 영광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일본은 아시아를 이끌어야 할 중요한 나라야. 우리 조상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근대화시켜주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한국을 도와줘서 지금의 한국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나는 한국이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많은 기반 시설을 건설했다고 가르쳤으니까요.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실려 있었지만 식민 지배의 어두운 측면이나 강제 동원 같은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고 특별히 역사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 내 관심사의 전부였죠. 한국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K-팝이나 K-드라마는 좋아했지만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는 매년 해외 수학여행을 가는데 올해는 한국으로 결정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흥미롭지 않았어요. 그냥 쇼핑이나 하고 오자라는 생각이었지요.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이었답니다. 출발 전날 아버지가 나를 불러 앉히셨어요. 유키, 한국에 가면 일본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줬다는 것을 기억해.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2장 한국 방문과 첫 번째 충격. 마침내 수학여행 날이 왔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일본의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기 때문이었지요. 생각보다 엄청 깔끔한데? 친구들도 웅성거렸어요. 나는 당황스러웠답니다. 왠지 한국이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첫인상부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명동이라는 쇼핑 거리를 방문했어요. 즐겁게 구경하던 중 문득 거리의 한 구석에서 작은 시위가 눈에 들어왔어요. 몇몇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요. 현수막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저게 뭐지? 나는 궁금해서 인솔교사인 다나카 선생님께 물었지요. 선생님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냥 오래된 정치적 문제야. 신경 쓰지 마. 라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우리를 다른 곳으로 안내하셨지요. 그때는 그저 의아했을 뿐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제3장 명성황후 씨의 사건과 역사의 그늘.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는 조선 왕조의 역사와 경복궁의 건축 양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복궁의 건천궁입니다. 이곳은 명성황후께서 거처하시던 곳인데 가이드는 명성황후 씨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895년 10월 8일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침범하여 명성황후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일본이 그런 짓을 했다고? 나는 믿기 어려웠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너무 달랐어요. 선생님은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고 가르쳤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였지요. 가이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명성황후께서는 일본의 간섭에 맞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지키려 하셨기 때문에 일본의 표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한나라의 왕비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더구나 그것이 계획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니. 우리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배워왔는데 나는 가이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요? 가이드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역사 자료와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명성황후 씨의 사건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었지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계획한 것이라는 증거들, 당시 일본 신문 기사들, 심지어 사건에 가담한 일본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가이드의 설명을 뒷받침했어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을까? 나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검색하며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찾아보았지요. 제4장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들의 고통. 다음 날, 우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가이드는 이 건물이 1908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세운 감옥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곳은 주로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하던 곳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차갑고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은 감방들과 지하 고문실, 사형장 등을 돌아보며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벽에는 일본 경찰이 조선인들을 구타하는 사진, 고문 도구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거짓말이겠지? 이거 과장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지요. 하지만 전시관에 있는 당시 일본인 경찰들의 기록을 보자 도망칠 수 없었답니다. 어떤 경찰은 조선인들은 저항하면 안 된다.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 라고 적어 놓았어요. 가이드는 물고문실과 나무상자 감금실 같은 고문시설을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들으며 나는 몸서리를 쳤어요. 특히 3.1 운동에 대한 설명이 충격적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 전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이곳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지요. 가이드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같은 잔혹한 사례도 들려주었어요. 일본 헌병들이 교회에 모인 한국인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학살했죠. 화재를 피해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어제 경복궁에서 들은 명성황후 씨의 사건과 함께 일본의 잔혹한 행위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내 조국이 이런 짓을 했다고?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제야 알았답니다. 내가 믿고 있던 역사가 왜곡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수학여행 4일째, 우리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전시는 일본의 식민지배 시기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동원 과정, 위안소 생활, 전후 피해자들의 삶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실제 생존자들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4살 때 일자리를 준다며 속여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다쳐도 계속 군인들을 받아야 했어요. 도망치려 하면 심하게 맞았고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잔혹한 일을 우리 일본이 저질렀다니. 그것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전시관에는 당시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관리한 공문서들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일본 정부와 군대가 직접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전후 일본 정부의 태도였어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93년에 이르러서야 일본 정부가 관여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지요. 박물관의 한쪽에는 수요 집회 관련 전시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평화 시위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라고 해요. 1992년부터 시작되어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했지요. 나는 여성으로서 같은 여성들이 겪은 이런 잔혹한 일들이 역사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걸까? 나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요. 제6장 문화적 연결과 더 많은 발견. 그날 저녁, 우리는 인사동이라는 전통 문화거리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전통 공예품과 예술 작품을 구경하며 걷다가 나는 한 도자기 가게 앞에서 멈췄지요. 아름다운 청자와 백자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어쩐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게 주인이 우리가 일본인임을 알아차리고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 도자기들이 아리타 도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조선에서 전해진 겁니다. 나는 놀라서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주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조선의 도공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일본의 도자기 기술을 전한 거죠. 특히 아리타 도자기, 사스마 도자기 등 일본이 자랑하는 도자기들은 모두 조선 도공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유산 중 하나가 사실은 조선에서 강제로 빼앗아온 것이라니.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일본 왕실의 선조가 백제에서 건너온 왕족이라는 설이었어요. 사실 한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문화적, 역사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불교, 한자, 유교, 도자기 기술 등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한국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죠.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걸까? 왜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답니다. 제7장 일본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나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한국을 무조건 싫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본이 저지른 일들을 알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밤에는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서대문 형무소의 고문 도구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혔지요. 일단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의심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유키, 그거 한국 사람들이 과장한 거 아니야? 우리 역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하지만 내가 직접 본 증거와 사진들을 보여주자 몇몇 친구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지요. 특히 미카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유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네.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미카의 지지에 용기를 얻은 나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나는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요. 왜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나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지요.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건 복잡한 역사적 문제라서 교과서에 모두 담을 수 없어서 그렇단다. 선생님의 대답은 애매모호했지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한국에 가서 많은 증거와 증언을 보았어요.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않나요? 그 대화 이후 나는 더 깊이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고 인터넷에서도 더 많은 자료를 조사했지요. 조금씩 더 많은 학생들이 내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 나중에는 15명. 우리는 비공식적인 역사 연구 모임을 만들었답니다. 몇 달 후, 우리 학교에서 현대사회 문제라는 주제로 학생 발표회가 열렸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회를 얻었답니다. 발표회 전날, 교장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유키, 내일 발표 내용이 좀 민감할 수 있겠구나.
혹시 다른 주제로 바꾸는 건 어떨까? 교장 선생님의 제안에 나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저는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역사적 진실을 많은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지만 결국 내 발표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회 날이 왔어요. 학교 강당에는 전교생과 일부 학부모님들까지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지요. 내 차례가 되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배워온 역사와는 전혀 다른 우리 조상들이 숨기려 했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한국 수학여행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 강제노동, 3.1운동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어떻게 생략되거나 왜곡되었는지도 설명했지요. 발표를 마치며 나는 말했어요.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서서히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만, 그리고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마침내 전체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선생님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일부는 놀란 표정, 일부는 불편해하는 표정, 그리고 몇몇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가장 보수적인 역사교사로 알려진 사토 선생님까지도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학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희 역사 연구 모임은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게 되었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제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제가 반일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점차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답니다. 저희 동아리는 다른 학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역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했지요. 심지어 몇몇 대학 교수님들까지 저희 활동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한일 청소년 평화 포럼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포럼은 양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역사와 평화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했고 다행히 선발되었답니다. 2024년 2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여행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 이해와 화해를 위한 여정이었지요. 포럼에서 저는 많은 한국 청소년들을 만났고 저희는 함께 역사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포럼의 마지막 날은 2월 말로 3.1운동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럼 주최 측에서는 특별히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몇몇 참가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지요. 놀랍게도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어요. 많은 한국 청소년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유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역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일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에게 숨겨졌던 역사적 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배운 진실들과 그것을 일본의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지요.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어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도 잘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한국 친구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지요. 그들은 제게 말했어요. 유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돼. 역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너의 용기에 감사해.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학교 신문에 숨겨진 역사라는 연재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지요. 때로는 비난과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지지자들이 생겨났답니다. 이듬해 가을,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일 역사화해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양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지요. 저희는 서로의 시각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역사학과에 지원할 계획이에요. 더 깊이 역사를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거든요. 그것이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진정한 화해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당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학여행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역사의 진실을 알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고문,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 교과서에서 지워졌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내고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가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더 나은 국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제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부디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해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동바다입니다.